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진보 농객간 전면전입니다. 어젯밤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진중권 교수를 저격했는데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진 교수가 맞받아쳤습니다. 과거 정말 사이좋게 방송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던 두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저 대신 노유진의 비주얼 담당으로 임명할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밀린다라기보다도 게스트 예우 차원에서 1일 하루만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진 교수가 우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첫눈에 보기에 굉장히 잘생겨 보이는데 이런 얼굴 또 이렇게 오래 보면 좀 쉽지가요. 참 좋은 사이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갈등의 포문을 연 건 바로 동양대 표창 논란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각각 한번 들어보실까요? 회유가 되려면 내가 최성해 총장에게 뭘 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최 총장이 바로 얘기를 했죠. 근데 진중권 교수의 가장 큰 매력은 논리적 그 추론 능력이나 정확한 표현력이에요.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간에 유시민 씨라든지 공지영 씨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편에 든 거 아니에요. 한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엉뚱하다고 그랬으니까 패닉이 온 거죠. 이동현, 우리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었잖아요. 조 전 장관, 조국 이슈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긴 했었는데 이렇게 세게 붙을 줄은 저도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 진영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죠. 한쪽은 유시민, 공지영, 김어준 이런 분들이 대표하는 진중권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조국기 부대. 그리고 또 한쪽은 그 진중권 교수, 그다음에 서민 교수, 그다음에 김경률 참여연대 그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좀 더 이성적,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옳고 그름을 좀 따져보자는 진보 지식인들 이렇게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진짜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하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맞받아치긴 했는데 굉장히 그 감정 섞인 말도 많이 들어있죠. 60이 넘어졌다는 나이까지 거론하고. 근데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 중에 가장 그 눈에 띄는 거는 사람들을 그 서초동으로 내몬 것이 꼭 조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권의 여러 가지 스캔들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도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함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정면 승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 진중권 교수가 말한 부분 이 부분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아마 눈여겨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기 지금 컴퓨터 그래프에 보면 10이라는 숫자와 60이라는 숫자가 유독 눈에 띕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인연이 10여 년 전부터 지속돼 왔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 밖에 있는 두 사람에게 함께 정치를 하자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당 소속의 후보였는데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당의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정도였죠.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됐고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함께 하자 했는데 뿌리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지상파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거 통합진보당 때예요. 통합진보당. 경기 동부 연합 때문에 거기에서 종북 세력과 갈라져서 정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바로 유시민 씨였어요. 예. 이 종북 세력들이 유시민 씨가 NL 세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노동을 이야기한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메리카노 사건. 예. 이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그러면 김정은, 김일성도 다 아메리카노 마셨을 거다. 이러면서 두둔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 쌍둥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썰전에 한 사람이 안 나면 한 사람이 대리로 그런 출석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 60이라는 표현은 유시민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60이 넘으면 뇌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과거의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죠. 예, 그거를 그대로 빗대서 유시민 씨가 60이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처럼 뇌가 이상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정정하자면 진중권 교수는 저희 채널의 내부자들에 나왔었고 유시민 이사장이 썰전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유시민 씨가 썰전에 계속 나갔었는데 유시민 씨가 휴가를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갈 때는 진중권 씨가 대신 나갔죠.
근데 강선호 부대표님, 제가 뭐 이 두 사람의 말싸움을 중계방송할 뜻은 전혀 없는데 글쎄요, 좀 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인신공격으로 지금 오늘 벌써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조국 사태로 진보가 분열을 했느냐. 하나의 진영 안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해석이나 그런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넓은 스펙트럼이 있고 그리고 해석은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국 사태로 진보가 분열했다는 말을 크게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유시민 이사장과 그 진중권 교수의 어떤 설정 같은 게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그 총장을 취재를 한 것이다. 내지는 회유를 한 것이다. 거기에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왜 취재였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게 왜 회유인지 조금 더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어떤 사고력이나 아니면 뭐 나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를 공격한다. 이 시대의 지식인의 모습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진 교수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번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얘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지금 짐작해요. 그거는 지금 알아보려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노력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어제 저 발언에 검찰이 거의 실시간으로 반박을 해서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좀 생각해보면 유시민 사장이 본인이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검찰이 내 계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말을 잘 보시면요. 노무현 재단 계좌는 들여다본 것 같다.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말씀드렸죠. 뭔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뭐 전화로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전화가 왔는지. 그리고 이제 말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 처와 제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확인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봤는데 어떻게 확인이 돼요.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 검찰 당연히 뭐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에 근무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계좌를 검찰에서 보는 이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혐의자가 있습니다. 계좌 좀 봐야 되겠어요? 은행에 전화합니다. 어이, 누구누구 계좌 내놓지. 은행 줍니까? 안 줘요. 계좌를 보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요, 법원에.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은 저 조국 전 장관 일가도 영장 몇 번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 추정 영장이. 법원에 제가 예를 들면 유시민이라고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봐야 되겠습니다. 법원. 왜? 이러이러한 혐의입니다. 영장 주세요. 법원이 영장 발부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그 영장을 제시하고 계좌 내역을 받아요. 그러면 계좌를 보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당사자한테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갑니다. 몇 월 며칠에 검찰에서 당신의 영장을 계좌를 달라고 영장을 줘가지고 우리가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후에 받아봐요. 검찰에 내 계좌를 받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개인의 계좌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재단, 죄송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봤다면 그건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본 거예요. 근데 법원이 바보입니까? 검찰이 저 노무현 재단 계좌 궁금한데요? 그럼 줘요? 안 줘요. 만약에 영장을 받다면 법원이 계좌를 받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고 그건 그 정도 봐야 되는 이유를 법원이 설득해서 법원이 그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 그거를 불법 사찰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그거는요. 나중에 3개월 지나면 통보 가니까 기다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궁금해서 한번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의 주장, 그 계좌를 봤다. 그다음에 검찰의 주장, 계좌를 안 봤다. 이 말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최근에 그 유튜브 고수익자의 그 계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릴레오가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알릴레오도 점검했을 가능성이 있고 알릴레오 수익이 아마도 그 노무현 재단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뭐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서
그 가능성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현상들로 보면은 조금 그 가능성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국세청의 점검을 검찰로 오인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뭐 이것도 가능성입니다만요. 이렇게 다시 불붙은 유시민 이사장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 대립에 오늘 여당의 수석 대변인도 유시민 이사장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일부러 방송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지금 고소고발돼 있는 내용들은 경제범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분을 경제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봅니까?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조진 부장, 네. 여당의 수석 대변인도 이걸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국회에서 발언을 한 거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홍익표 의원이 유시민 씨의 대변인인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에요.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유시민 씨라는 지금 민주당원도 아니에요. 민주당원도 아닌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둔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국회의사당 연단에서. 필리버스터를 여당 의원이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사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는 저 순간에 유시민 씨라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변호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여당인가, 이 점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유시민 씨의 주장은 유시민 씨가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것 같은데 근거는 없다. 그런데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자기는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으면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진중권 두 진보 대표 논객의 전면전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국회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댓글 5개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자, 못한 것 같은데 유재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지하려면 감찰 보고서 내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서가 없다는 걸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요. 예. 검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국민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얼굴 마담이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볼까요? 그래도 한때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인데 너무 공격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 만나봅니다. 예. 유시민보다 지성 있고 양식 있는 진보의 분화에 대해서 얘기하신 마지막 댓글까지 5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